여러분, 오늘 아침 주유소 앞을 지나오며 가격판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이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서울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의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에이, 아무리 그래도 2,000원은 안 넘겠지라며 서로를 다독였던 그 낙관적인 목소리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현실은 늘 우리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가장 차가운 숫자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는 출퇴근 기름값이 무서워 대중교통 노선을 검색하거나 이번 달 카드 고지서에 찍힐 식비와 관리비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잠 설치며 차트를 분석하고 전 세계 뉴스, 외신을 뒤지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다는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믿어왔던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기초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불길한 신호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죠. 사람들이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찍힌 그 2,000원이라는 숫자가 결승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잠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전조현상일 뿐입니다. 단순히 중동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기름값이 오른다? 그건 초등학생 수준의 분석입니다. 왜 세계 최강 미국이 이란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쩔쩔매는지, 왜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누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지. 오늘의 이 분석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본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전쟁의 본질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 든 종도둑을 잡으려고 강남 빌딩에 최고급 경비원 10명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최첨단 무기를 쥐어준 꼴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직면한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이란이 날려보내는 자폭 드론 샤헤드 136, 이거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가 타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도 안 됩니다. GPS 칩셋과 저렴한 오토바이 엔진을 얹어 만든 이 하늘을 나는 폭탄은 허접해 보이지만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이걸 떨어뜨리겠다고 쏘아 올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무려 60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산수를 해봅시다. 3천만 원짜리를 막으려고 60억 원을 씁니다. 가성비 차이가 무려 200대 1입니다. 이란이 드론 100대를 날리면 이란은 30억 원을 쓰지만 미국은 그걸 다 막기 위해 6천억 원을 공중에 태워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승전보를 울릴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서서히 피를 흘리며 파산의 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란이 노리는 비대칭 소모전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너무 비싼 무기를 만들었기에 너무 저렴한 무기 앞에 무력해지는 역설. 사람들은 뉴스 화면에 나오는 화려한 요격 장면에 환호하지만 그 한 발 한 발이 쏘아 올려질 때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 늪은 깊고도 잔인합니다. 미국이 이 200대 1의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가 가격표는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미국이 그냥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 본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끝내버리면 되잖아 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과 펜타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2003년 이라크전이라는 거대한 유령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당시 부시 행정부는 몇 주면 끝날 줄 알고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20년 가까이 이어졌고 미국이 그 모래밭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습니다. 1경 원이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미국이 중동의 늪에서 삽질하며 국력을 낭비하는 동안 저 멀리 동쪽의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조용히 힘을 길렀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피를 흘리는 사이 중국은 경제 규모를 10배 이상 키웠고 이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뼈저린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청년들의 피와 달러를 쏟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군은 절대 안 보내고 멀리서 폭격만 하는 밀키트 전략을 쓰는 겁니다. 불은 직접 안 피우고 양념만 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략의 치명적인 결함이 뭔지 아십니까? 적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적당히 때리기만 하니 이란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을 괴롭힙니다. 끝을 낼 수도 그렇다고 짐 싸서 나갈 수도 없는 유령 전쟁의 시대.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기름값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이란 정권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메네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신이 죽거나 지휘부가 붕괴했을 때를 대비해 이른바 히드라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휘 체계를 단일화하지 않고 전국 각지의 사령관들에게 독자적인 교정권과 미사일 발사권을 보유한 분산형 네트워크입니다. 즉, 테헤란의 머리가 잘려나가도 팔과 다리가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체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군의 정밀 공습으로 지도부 일부가 타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의 미사일 발사 주기는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순교의 심리학입니다. 서방의 시각에서는 폭격이 공포를 유발할 것 같지만 이란인들에게 외세의 공격은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정권의 부패와 억압에 불만이던 이란 청년들조차 성난 얼굴로 우리나라를 짓밟는 미국에 복수하자며 자원 입대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죽어서 영웅이 되고 살아남은 군부는 실전 지휘권을 장악하며 사실상의 군사 독재 체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화의 상대는 사라졌고 총을 든 군인들만 남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겼고 열쇠는 용광로에 번져졌습니다. 이 전쟁이 엔드게임 없이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 불을 지르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매일같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큰일 난다고 난리죠.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미군이 이지스함을 붙여서 유조선을 경호해주면 되지 않냐고요? 사실 말이죠. 미군도 그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전과 수천 발의 지대한 미사일을 깔아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60억 원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 맞기도 벅찬데 수천 발씩 날아오는 저가 미사일로부터 거대한 유조선 수백 척을 일일이 지켜준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호 비용이 운송되는 기름값보다 더 비싸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결국 미군의 경우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보험사들이 보험 인수를 거절하면서 배들은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통찰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실제로 목줄이 죄이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천만에요.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쓰는 중동 기름 10%도 안 됩니다. 진짜 타격받는 건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상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여기서 가져오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해협이 막혀 유가가 오르면 자국 에너지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급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폭발하죠. 즉, 아시아의 생명줄을 놓고 중동에서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야 합니다. 카메라를 테헤란에서 베이징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란을 제재하고 등을 돌렸는데 이란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비싼 미사일을 매일같이 쏘아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무려 80% 이상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강력 경제 제재가 무색하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큰손이 이란의 뒷문을 열어주고 현금을 꽂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죠.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미국이라는 거인을 중동이라는 모래늪에 묶어두는 최고의 미끼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수조원을 태우고 항공모함 전단을 페르시아만에 박아두는 동안 중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미국이 이란과 싸우느라 힘을 뺄수록 중국의 전략적 숨통은 트이는 법이죠. 트럼프가 중국에 이란 석유 사지마 라고 소리쳐도 중국은 콧방귀를 낍니다. 오히려 그럼 우리랑 무역전쟁 제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대묻죠.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은 이란의 의지가 아니라 중국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는 한 이 전쟁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기술적 결합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미사일이 어떻게 미군 기지의 탄약고나 관제탑을 쪽집게처럼 정밀 타격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란의 자체 기술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란은 지난 1차 충돌 이후 미국의 GPS 신호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중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인 바이두입니다. 지금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안내하는 것은 미국의 위성이 아니라 지구 궤도 위에 떠있는 중국의 위성들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중국은 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자기네 무기 체계와 유도 시스템이 미군을 상대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실전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의 실시간 위치 정보, 미군의 방공망 배치 데이터가 중국의 위성을 통해 이란으로 그리고 다시 베이징의 분석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패권과 중국의 신흥 기술 패권이 충돌하는 대리 시험장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걸 알기에 미국은 더더욱 물러설 수 없고 중국은 이란을 더 강력하게 밀어줍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주머니의 기름값만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거대 담론을 여러분의 통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희망이 감돌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인플레이션 잡혔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이제 다시 돈의 파티가 열릴 거다. 우리 모두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150달러를 향해 폭주하면 그 희망은 순식간에 재가 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공장 가동비가 오르고 마트의 모든 물건 가격표가 바뀝니다.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역주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하거나 고금리를 징그럽게 오래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소득은 정체되는데 물가만 오르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상태예요.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입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리셨다면 죄송하지만 그 기대는 잠시 접어두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돈의 몸값이 비싸지는 시대. 이제는 수입보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돈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동할 뿐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누군가는 파산하지만 누군가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방산의 활약입니다. UAE에 배치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을 무려 90% 이상의 확률로 격추해냈다는 소식 보셨나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보다 저렴하면서도 실전 성능은 압도적이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제 한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고통받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기름값을 지불할 외화를 방산 수출로 벌어들이는 역설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통적인 내수기업이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항공, 운송업은 고통받겠지만 방위산업이나 에너지 안보 관련 섹터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잊으십시오. 2026년의 돈은 안보와 에너지라는 새로운 길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참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르는 게 약인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르면 당하는 시대입니다.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전쟁 발발, 세계 경제 멸망 같은 말에 일희일비하며 매도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냉정하게 숫자를 보십시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지지하는지,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하는지,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디로 튀는지, 그 숫자의 방향성만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감정은 예측을 흐리지만 데이터는 길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질문해 보십시오. 내 자산은 150달러. 유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내 현금 흐름은 고금리 장기화라는 겨울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의 불길이지만 흐름을 읽고 길목을 지키는 자에겐 자산을 퀀텀 점프시킬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통찰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제가 더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돌아오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세상의 결을 읽고 그 핵심을 조준하는 방송. 저는 결의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생존 지능을 갖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